여러분, 분명히 자주 씻고 옷도 잘 갈아입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쾌쾌하고 탁한 냄새가 나진 않으신가요? 이 말에 공감하는 분들 정말 많이 있으실 거예요. 채취는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다 보니 노인 냄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났는데 나한테 냄새가 날까봐 말을 덜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죠. 누군가 얼굴을 찡그리면 나한테 냄새가 나서 그런가 하고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불안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의 만남도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향기롭고 깔끔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43년간 노인 전문의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최영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치료 내용, 진행했던 연구 내용들을 토대로 노인 냄새의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 환자 1000명 이상에게 효과가 있었고 놀랍게도 3분만 투자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람을 만나는 게 편안해지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시청 전 노인 냄새로 고통받는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82세 정윤희님의 사연을 먼저 들어보세요. 엄마, 나 할머니 옆에 가기 싫어.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프단 말이야. 이 말은 가족 모임에서 10살 된 손녀가 했던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투정 섞인 말이었지만 가슴 한 곳이 쿵하고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깔끔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제게 그런 냄새가 날 줄을 상상도 못했어요. 생각해보니 언젠가부터 손녀는 더 이상 제 품에 안기려 하지 않았고 아들은 괜히 집에 오면 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던 게 떠올랐어요. 며느리는 방향제를 사놓고 갔었죠. 저도 모르게 팔을 들어 제 몸의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본인은 못 맡는 퀴퀴한 냄새를 주변 사람들은 맡고 있습니다. 충격받을까봐 차마 얘기는 못하지만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 갑자기 마스크를 꺼내 쓰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 거리를 두기도 하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노인 냄새, 대체 원인이 뭘까요? 사람의 성격이 다르듯 채취도 사람마다 다르고 원인도 참 다양합니다. 잘 안 씻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다들 냄새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노인 냄새가 나는 과학적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어요. 노인 냄새 나는 첫 번째 이유, 노네날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진행한 내용을 보면 26세에서 75세 사이의 피험자들의 채취를 분석한 결과 40대 이상의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피험자에게 노네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우리의 몸이 노화되면서 피부 표면에 있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했던 기름이 공기와 만나서 산패가 되면 좀 퀴퀴한 냄새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피부 표면의 기름이 산패가 돼서 불쾌한 냄새 또는 촉감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을 때는 피부에서 노네날이 형성되지 않다가 40대 이상에서만 노네날이 생성되는 이유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 표면에 이 노네날의 재료가 되는 기름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피부에서는 노네날이 거의 형성되지 않아요. 피부 보호막이 충분히 기능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피부 보호 기능이 저하되고 노네날의 생성 원료가 되는 물질이 최대 6배까지 증가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퀴퀴한 냄새가 심해지는 겁니다. 둘째, 땀의 감소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약 1리터의 땀을 흘리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저는 땀이 거의 안 나요. 땀도 안 나는데 그러면 냄새도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땀은 뜨거워진 몸을 식히는 역할을 하면서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적인 정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땀이 줄어들면 이런 불순물들이 피부에 남아 세균이 먹는 음식이 되고 결국 세균이 점점 많아지면서 귀퀴한 노인 냄새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 침분 비량의 감소입니다. 침은 단순히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입속의 환경도 변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크게 감소하는데요. 침이 부족하면 구강 건조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하여 입냄새가 심해지게 됩니다. 입이 자꾸 마르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말하기가 창피해요. 손주와 이야기할 때도 일부러 거리를 두게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일 거예요. 이제부터 이런 걱정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방법을 몰라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 졸이고 불편하셨을 텐데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효과 없는 방법들을 시도하며 소중한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오늘 바로 실천해보세요. 일주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최 원장님, 너무 궁금해요. 정말 노인 냄새를 없앨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99% 없앨 수 있습니다. 저희 진료실에 찾아온 75세 장영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찮아도 매일같이 샤워했어요. 좋은 냄새가 난다기에 큰맘 먹고 향수도 부려봤었죠. 그런데도 저희 딸은 제 방에 들어오면 인상을 찡그리며 창문부터 열어요.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장영호님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단번에 느껴졌죠. 하지만 여러분, 향수를 뿌린다고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인 냄새를 없애려고 향수를 뿌리면 악취의 향수가 섞이면서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오히려 노인 냄새에 향수 냄새까지 섞여 역겨운 냄새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노인 냄새를 없애는 정말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샤워할 때 꼭 씻어야 할 부위를 알려드릴게요. 샤워는 매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곳을 제대로 씻지 않고 있어요. 그곳이 대체 어디냐? 쉽게 생각하시면 살이 접히는 부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겨드랑이, 가슴 부분, 배꼽, 사타구니, 귀 뒤쪽입니다. 우리 몸에는 살이 접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땀이 잘 마르지 않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주름진 부위를 대충 씻거나 아예 씻지 않습니다. 특히 뒷목이나 귀는 잘 보이지 않아서 놓치기 쉬운 부위이기도 하죠. 이런 곳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특히 귀 뒤는 확실하게 씻지 않으면 아무리 샤워를 자주 해도 냄새가 납니다. 귀 뒤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이유는 피지 분비가 가장 활발하고 노폐물이 쉽게 쌓이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귀 뒤쪽 골짜기를 따라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지가 늘 젖어 있다면 이것도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살살 조심스럽게 주기적으로 파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샤워할 때 보면 스펀지나 샤워솔에 거품을 잔뜩 내가지고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문질러 가면서 씻잖아요? 그런데 막상 물로 헹구실 때 생각해 보세요. 샤워기 2-3번 정도 휙휙 두른 후에 대충 헹구시고 끝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세정제를 쓰실 때는 거품으로 닦는 것보다는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잔여물이 남지 않게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세정제의 잔여물이 피지나 먼지와 엉겨붙어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전신을 세정제 거품으로 빡빡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 위주로 꼼꼼하게 씻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씻으시고
샤워 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보습제도 꼭 발라주세요. 노인 냄새를 없애는 방법 두 번째는 운동에서 땀으로 노폐물 배출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의 범위도 줄어들고 땀날 일도 별로 없고 피부도 점점 건조해지잖아요. 이에 따라 피부의 보호 성분인 피지는 더 많이 생성되면서 채취가 심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운동으로 흘리는 땀은 모공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신체가 운동 중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서 노폐물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비타민 D 합성이 촉진되어 피부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취로 고민하고 있다면 매일 운동으로 땀을 내고 샤워를 꼼꼼하게 하고 옷도 매일 갈아입으세요. 채취를 없애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다리가 안 좋아서 땀날 정도로 운동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순환을 돕고 땀을 내게 하는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반신욕입니다. 노폐물은 물에 쉽게 씻기지 않아 피부 표면에 남을 수 있어요. 특히 피부가 건조한 경우 각질이 먼지나 오염물질과 엉겨붙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짧은 샤워만으로는 각질을 충분히 불리기 어렵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한 분들은 주 1에서 2회 반신욕을 통해 제거하시고 땀을 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건강한 입속 환경 만들기입니다. 특히 틀니하신 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 제가 느낄 정도로 입냄새가 심한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니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어요. 치약으로 닦고 있어요. 그러면 더 깨끗해지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치약으로 닦으면 입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치약에는 연마제라고 치아에 묻은 것들을 긁어내는 성분이 있어요. 이 연마제는 치아에는 상관이 없어요. 이를 깨끗하게 해주죠. 하지만 틀니는 플라스틱 같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치약으로 이렇게 닦다 보면 틀니에 스크래치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스크래치에 음식물 찌꺼기도 끼고 세균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틀니를 닦아도 계속 냄새가 더 나게 되는 거예요. 틀니도 다 망가지게 됩니다. 치약으로는 절대 틀니 닦으시면 안 됩니다. 틀니는 틀니 세정제에 5분 정도 담가두시거나 주방 설거지할 때 쓰는 중성세제를 활용해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하실 때 이만 닦는 것이 아니라 혀와 잇몸 부분까지도 모두 닦아주세요.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약국이나 마트에 가면 2,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혀에는 세균이 가득 쌓여 있어서 칫솔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만 닦아주셔도 입냄새가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지금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필요하면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시간 될 때마다 들춰보시고 따라해보시면 누구보다 깔끔하고 건강한 노후 보낼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믿고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다음 내용도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노인 냄새 없애는 세 번째 방법, 미지근한 물 많이 마시기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청소부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노인 냄새를 줄이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72세 김영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물 마시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만 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소변을 보면 제가 느낄 정도로 냄새가 심했는데 요즘은 냄새가 안 나서 너무 좋아요. 피부에 생기도 생겼어요. 하루에 물 8컵은 꼭 마셔야 합니다.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어려우신가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휴대용 물병을 사용해 보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잔으로 따지면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500리터짜리 텀블러가 있다면 하루에 3번만 채워서 마시면 되겠죠? 혹은 핸드폰에 주기적으로 알람을 맞춰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식사 시간 등 본인의 생활 리듬에 맞춰 8번.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쉽게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커피나 차를 드시고 물을 마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카페인 때문에 몸에서 수분이 더 빠져나가요. 그러니 커피 한 잔 마셨다면 물은 한 잔 더 마셔주세요. 노인 냄새 없애는 5번째 방법은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것입니다. 오이, 수박, 배, 토마토 같은 식품들은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이뇨 작용을 일으켜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몸속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78세 박영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매일 오이 반 개와 토마토 한 개를 먹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였는데 3달쯤 지나자 딸이 요즘 냄새가 안 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손주도 제 무릎에 앉아 조잘조잘 떠드는 일도 많아졌고요. 과일과 채소는 작은 크기로 잘라서 꼭꼭 씹어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이 분비되어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고 소화도 더 잘 되죠. 또한 과일과 채소의 섬유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 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그러니 주스로 마시기보다는 입으로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노인 냄새 없애는 6번째 방법은 옷을 자주 갈아입고 환기를 잘 시키는 것입니다. 옷과 생활용품도 노인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옷이나 침구류의 냄새가 배어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한번 입은 옷은 반드시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옷에는 우리 몸에서 나온 땀과 피지가 남아 있어요. 이것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만듭니다. 뭐가 묻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자주 갈아입어야 하나요? 네, 매일 갈아입는 게 좋습니다. 속옷은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면으로 된 속옷이 좋아요. 면은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합성 섬유로 된 속옷은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침구류도 자주 세탁하세요. 우리는 하루에 8시간 정도를 침대에서 보냅니다. 그동안 베개와 이불에는 많은 양의 땀과 피지 각질이 쌓여요. 이것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침구는 빨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일 세탁은 못하지만 2주에서 3주 정도의 주기가 적당하답니다. 베개 커버는 더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겠지요? 개개에는 머리에서 나온 기름과 각질이 많이 묻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건조기가 잘 나와 있어 편리하지만 사실 침구나 옷을 세탁하고 나서 햇볕에 말리는 게 좋습니다. 햇볕에는 자연 살균 효과가 있어 옷에 남아있는 세균을 죽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옷을 완전히 말려서 입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습기가 남은 옷은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또 면역력이 떨어진 노후에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죠. 아침, 저녁으로 환기를 시키는 것도 필수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자주 들이면 실내의 정체된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문을 닫아둔 채 생활하면 공기가 정체되면서 냄새가 더욱 심해지고 결국 가구나 생활용품에도 냄새가 깊이 배어버리게 됩니다. 옷, 이불, 커튼, 소파 등 섬유 제품은 냄새를 쉽게 흡수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세탁을 해도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땀이나 노폐물이 쌓이면 섬유 조직 깊숙이 스며들어 단순한 세탁만으로는 냄새 제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죠. 저는 이불 빨래가 힘들어 자주 못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2주일에 한 번은 빨려고 노력했어요. 베개와 이불 자체도 너무 오래 써서 새 것으로 바꿔버렸죠. 그랬더니 손주가 집에 와서 좋은 냄새가 난다며 제 손을 잡고 좋아했어요. 이제는 제 무릎에 앉아 TV도 같이 봐요. 이렇게 외부적인 부분을 관리했다면 이제는 몸 속을 다스려야 합니다. 노인 냄새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몸속까지 깨끗하게 관리해야겠지요.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산화지질입니다. 과산화지질은 체내에서 지방이 산화되면서 발생하는 물질로 피부 표면으로 배출되면서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과산화지질이 몸에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체내에서 지질이 산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쌓인 것은 잘 배출하도록 돕는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항산화 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항산화 식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지방의 산화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깻잎이 있습니다. 깻잎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깻잎을 함께 먹으면 지질의 산화를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깻잎의 향이 부담스럽다면 로즈마리, 페퍼민트, 루이보스, 라벤더 차와 같은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은 모두 카페인이 없으면서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제공하여 체내 산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기름은 기름으로 씻는다는 말처럼 지방의 산화를 막고 체내 노폐물을 정리해주는 좋은 지방도 있습니다. 바로 호두인데요. 다만 호두 속 기름도 공기와 접촉하면 빠르게 산화되므로 껍질이 있는 통호두를 직접 까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섭취 방법입니다. 이미 까놓은 호두나 갈아놓은 호두에서 쩐내가 난다면 그 기름이 이미 산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땐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신선한 통호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신선한 견과류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아몬드나 캐슈너트, 땅콩, 해바라기 씨 등이 있겠지요. 가급적 무염으로 로스팅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견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견과류 특유의 떫은 맛이 싫다면 약한 불로 살짝 볶는 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에 튀긴 견과류나 소금,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변비가 있다면 몸 냄새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 독소가 혈액으로 재흡수되어 피부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미, 잡곡, 채소, 과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면 오랫동안 포만감이 들고 건강하게 활동하는 데 도움이 돼요. 77세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평생 변비로 고생했어요. 화장실 가는 게 무서울 지경이었죠. 그런데 아침에 현미밥을 먹고부터 편해졌어요. 몸에서 나던 냄새도 많이 줄었죠. 요즘 정말 살맛이 나요. 노인 냄새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구기자인데요. 우리 몸에서 노화와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고 지질의 산패를 막는 효능이 있어서 지방간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구기자를 항노화 약재로 써왔습니다. 피부를 젊게 하고 눈을 잘 보이게 하고 온몸의 노화도 늦출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노인 냄새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생강차도 아주 좋습니다. 생강차는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땀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건강 음료입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질은 위장을 강화하여 냉기를 제거하고 갱년기, 우울증 해소, 만성염증 완화, 당뇨와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임상 연구와 실험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피 대신 생강차를 즐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는 퀴퀴한 노인 냄새를 없애는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인 냄새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로 인해 피부 지방이 산화되어 생성되는 노폐날과 땀과 침 분비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위생 관리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샤워 시 겨드랑이, 가슴, 배꼽, 사타구니, 그리고 잘 씻지 않는 귀 뒷부분과 같은 주름진 부위를 꼼꼼하게 청소하고 세정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운동과 반신욕을 통해 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운동이나 반신욕은 체내 독소를 줄이고 모공을 깨끗하게 해 노인 냄새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입속 및 틀니 관리도 중요합니다. 혀 클리너로 혀와 잇몸을 깨끗하게 하고 틀니는 전용 세정제로 관리하여 구취를 예방해야 합니다. 다섯째,
수분 섭취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하루 8잔 이상의 물, 그리고 과일, 채소, 현미, 잡곡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통해 장 건강과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세요. 6째, 환기와 의류 관리를 자주 해보세요. 아침과 저녁에 정기적으로 환기를 시켜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고 땀과 피지가 배인 옷, 침구류는 자주 세탁한 후 완전히 건조시키는 습관을 기르세요. 마지막으로 항산화 식품 섭취가 필요합니다. 깻잎, 구기자, 생강차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은 체내 지방의 산화를 막아 노뇌날 생성을 억제하고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꾸준히 실천하면 한 달 안에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생활 속에 적용하여 건강하고 향기로운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의 지혜 쉼터였습니다.